네, 저는 바쁜 현대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상조 서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었을 때 그 충격과 슬픔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상조 서비스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불교에는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4가지 고통이 있죠. 세상에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1살씩 2살씩 나이가 들어가고, 또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 그리고 4번째가 있습니다. 유족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인데요. 실제로 유족들이 고인을 떠나보낸 직후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 유족들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복잡한 장례 절차, 그리고 고인을 잃은 슬픔으로 다른 것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 가족들. 그들을 돕기 위해 등장한 장례 문화, 상조 서비스. 그렇다면 수많은 상조 서비스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살아가면서 장례를 치르는 일만큼 힘든 것도 드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고 조문객을 상대하는 건 정말 버거운 일인데요. 그 일을 돕기 위해 등장한 것이 상조회사입니다. 실제로 상조회사는 장례 비용을 낮추거나 거품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탓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유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장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한 대표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상조 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또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고객들의 돈을 먼저 선취하고 선불식으로 먼저 받습니다. 받고 그 후에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과도한 영업비라든가 운영으로 인해서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불식 상조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고요. 도산한 회사의 회원분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선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피해들을 보게 되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되시는데요. 납입을 하시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상해를 당하시면은 서비스를 상조회사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도산한 회사는 전화를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 피해도 입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정에 큰 행사가 일어났을 때, 장례가 일어났을 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도 발생하게 되죠. 실제로 상조 피해 건수는 2003년 58건, 2005년 219건, 2010년 604건, 2011년 618건, 그리고 2012년 719건으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날, 고통이 2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상조 서비스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상조 서비스를 고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조 서비스 선택법 1. 재무상태 체크. 올바른 상조회사를 선택하시려면 먼저 건전한 재무상태와 유동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형보다는 고객의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추천합니다. 상조 서비스 선택법 2. 서비스 품목 명시. 상조 서비스 약관에 표시된 품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따져보시고 재단꽃, 상복, 도우미의 시간, 제공되는 시간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조 서비스 선택법 3. 소비자 우선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조회사의 입장이 아닌 유가족 입장에서 유가족의 규모에 맞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은 물론 그에 따른 금액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상조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올바른 상조 서비스 선택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금액에 대한 부담 줄이기라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고객의 돈을 미리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실 경영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해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선택형 후불제 상조 서비스입니다. 후불제로 계약금이나 납입금 없이 상조 서비스를 받고 금액을 지불하는 후불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 위약금 요구나 계약 해지 거절, 도산으로 인한 연락 두절 등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조 서비스는 선불제이기 때문에 불만 사항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개선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불제일 경우 마지막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적다고 합니다. 이 상조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예. 지금 본사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운명 직후에 연락을 주시면 이제 수세로 갑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돌아가시게 되면 몸이 굳어지시게 되잖아요. 그것을 반듯하게 굳어지시라고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해드리는 거고, 다음에 운구를 해서 가시고자 하는 장례식장까지 운구를 합니다.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도착하시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라고 합니다. 장례식장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상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꽃재단 장식이라든가, 다음에 상복의 개수라든가, 다음이 필요 인원, 차량 거리에까지 당사가 공개한 그 플랜에 따라서 10여 개 항목에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장례 지도사 및 도우미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마지막으로 상조분들께서는 비용을 지불해 주시면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혹시 선불식보다 장례식에 사용되는 품목의 질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살짝 걱정이 돼서 장례식 세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실내는 물론이고 운구차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해봤는데요. 이 정도면 소비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추후 장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위중한 분이나 장래가 애견된 분이 계시면은 많이 당황들 하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는데 서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선택형 후불제 상조를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상조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살펴주는 상조 서비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수많은 상조 회사 중에서 어떤 곳이 합리적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세미 씨가 유익한 정보 주셨네요. 이 기존의 상조 서비스 문제가 좀 있었다고요? 네, 지금까지 상조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기 전부터 꾸준히 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받아놓고 중간에 회사가 도산해버리거나 혹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가입할 때와 다르게 제공을 해서 문제점이 됐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세미 씨가 준비한 이 상조 서비스는 후불식인가요? 네, 이 후불식 상조 서비스는 이 상조 서비스를 다 받은 후에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회사가 도산할 위험도 없고 이 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항의를 했을 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후불식 상조 서비스가 좀 더 안심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을 덜어주는 상조 서비스 오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